안녕하세요. 오이사남입니다. 오늘 선정하게 된 작품은 광마핵이고요. 이 작품은 22년도 외전이 나오면서 뒤늦게 알게 된 작품인데요. 워낙 좋은 작품으로 소개가 많았지만 제목이 광마핵이라는 게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무협에서 이제 나왔다 하면 요즘 핵이라는 물이 너무 반복되고 식상된 상태라서 이 소개를 듣고 또 핵이야?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봤는데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 광마액이라는 이름만 좀 피하면 충분히 즐기고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일단 주인공이 광마입니다. 무협소설 좀 봤다는 사람 치고 광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클리셰가 다 있는데요. 사람 노릇도 못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사람이나 괴롭히다가 주인공한테 썰리던지 아니면 주인공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서 사라지던지 이런 전형적인 역할 모델이 떠오르는데요. 여기서의 광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광마가 주인공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제목만 보면 전생에는 광마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회귀가 되면서 개가천선해서 멀쩡한 멋진 주인공을 예상하잖아요.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광마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소설의 이자와 묘사는 그야말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미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이 생각을 하다가 저 생각으로 넘쳐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또 상당히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작가는 혈치밤의 저자인 유진성 작가님입니다. 현재까지 이분의 인생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독특했던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역사상의 서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무역구도로 가져와서 무림맹과 마교 그리고 서생이라는 3대 세력 구도를 설정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정신없이 보다 보면 금방 다 있는데 완결이 아니면 사실 이거 보기가 괴롭잖아요. 이 소설은 외전까지 깔끔하게 끝났으니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이름은 이자, 점소의 출신이죠. 회기 전 내용이 상세히 표현되지는 않지만 작품을 중간중간 보다 보면 간간히 나오는 내용으로 볼 때 성격 자체가 지기 싫어하고 단골기질이 다분하며 하고자 하면 노력도 엄청나게 하는 노력가의 자질도 뛰어납니다. 인간 자체가 강한 인물. 하지만 워낙 힘들게 밑바닥에서 올라오다 보니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하필 이때 사북격인 광승을 만나서 미친 듯이 굴려집니다. 나중에 혼자가 될 때 광승이 선물한 부러지지 않는 신념이라는 몽둥이가 주된 무기로 사용되는 듯하고요. 하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 마인드로 살아온 그동안의 이력과 부분까지 강해졌으니 광마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마 세력 모두한테 쫓기게 되죠. 특히 마교에 들어가서 작품 전체의 문제의 씨앗인 천옥이라는 것을 들고 도망쳐서 만장의 절벽까지 몰린 뒤 이걸 먹어버리면서 본격적인 회귀가 시작됩니다. 회귀 전에 익힌 주된 무공은 금구소요공이라는 무공인데 이것은 감정적인 무공이라서 까딱하면 주어인마에 걸리는 까다로운 무공이죠. 그래도 회귀한 뒤 금구소요공을 다시 익히면서 영약도 찾아서 먹고 주인공 말로 밥 먹고 똥 싸는 시간도 아끼며 칼질을 하고 회기 전 만났던 악당들도 끌어들여 두드려 패고 나서 개과천선도 시키고 어질어질한 짓을 하던 또들은 박살도 내며 바쁘신 무림맹주 임소백도 도와주면서 내키는 대로 맘대로 살아갑니다. 이보다 광마스러운 주인공을 찾기가 힘들죠. 작중 4대 악인으로 나오는 광마, 건마, 생마, 귀마 이 4명은 자칭 악인이지만 누구보다 협의롭고 올곧습니다. 문제야 생마는 물론 약간 예외이지만 회를 거듭해서 뒤로 갈수록 인간개조가 이루어지죠. 물론 본성은 좀 남아있습니다. 생마로서의 작중 약한 자와 일하는 자를 괴롭히는 흑도, 예를 들어 대나찰, 수선생, 일용노공, 구양복, 도살자 등은 주인공 이자가 호쾌하게 처단을 합니다. 시원시원하죠. 또한 전생에서는 쫓겨다녔던 무림맹주 임소백과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마치 형제처럼 정을 쌓아갑니다. 이자가 교수와 일전을 위해 임소백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이에 반응하는 임소백의 부분은 신금이 울리는 부분입니다. 또한 진시황에 의해 분서갱유를 당하며 음지로 들어가서 삐뚤어진 서생 세력은 그 대표주자인 백이서생과 천학을 끊임없이 괴롭히기도 하고 계획을 망가뜨리기도 하면서 또 도울 때는 돕고 당근과 채찍을 쓰면서 같이 밝은 곳에 객을 만들자고 설득하죠. 마지막 단계에서 이에 동조하는 이들을 보고 있으면 요즘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생이나 협의가 떠오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마교 교주에게도 적용되어 마교 교주 또한 인외의 길에서 벗어나 무인으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워낙 등장인물이 많지만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주인공 이자는 광마이고 미래의 화산파의 시족격인 인물입니다. 미쳐있던 것은 광기가 마지막에 눈에 씌어 있던 막이 사라진다고 표현했듯이 작품 내내 계속 미쳐 있습니다. 목랑은
생마로 백응지의 털을 잡고 여자에 항상 빠져있죠. 생마입니다. 이자와의 첫 대결에서 똥싸개가 된 후 작품 내내 계속 놀림을 받습니다. 생마의 셋은 것만은 진중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진중함의 대명사입니다. 마금을 가지고 이에 귀속된 인생을 사느냐, 검없이 강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느냐, 이 문제로 늘 고민을 하면서 사는 인물입니다. 귀만은 미래 종남파의 시조로 근성이 넘치는 집요함의 대명사입니다. 물면 놓지 않는 투경과 같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재미는 없지만 이자가 작품 내내 놀려먹는 재미를 가지고 있는 무직한 인물입니다. 작품에 최고 고수 집단인 삼재가 나옵니다. 재와 같은 고수라고 하여 이 작품에서 이 세 명을 삼재라고 표현합니다. 천마신교의 교주, 천하제일학 천학, 개방방주 신계 이 세 명이 나오는데 속을 알 수 없는 교주, 헬창 천학, 착한 할아버지 신계, 개성이 있는 최고 고수들입니다. 여기에 세상 고민은 다 짊어진 노총각 무림맹주 임수백과 얍삽하고 자기밖에 모르지만 이상하게 이자한테는 휘둘리는 백이동지, 백의무제, 우리의 백이서생이 나오죠. 이 작품은 수많은 용두삼이 작품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시작부터 외전 끝나는 450화까지 용두용미로 끝나는 보기 드문 수작입니다. 무효 초보분들이 추천했을 때 소개해도 좋을 만큼 캐릭터의 입체성도 있고 갈등 구조의 개연성과 해결되는 과정에 호쾌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해당되는 협객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한 번쯤은 새겨볼 만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다고 작품이 무겁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유쾌함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고구마 같은 상황도 없습니다. 특히 4대 악인이 무림을 제패하고 스크럼 짜서 하는 대사는 짜릿함을 주죠. 시작과 끝이 이 정도로 일관된 성격과 주제의식이 이어지는 것은 유진성 작가님의 압도적인 필력이 아니겠는가 싶으면서도 도대체 이 작가님은 다음 작품 어떻게 쓰시려고 이러시나 싶기도 하더군요. 유일한 아킬레스건 제목의 선입견만 피하시면 재밌는 작품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